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청춘을 바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로또 1등에 당첨됐었어요. 하지만 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철수는 30년간 한 회사에서만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퇴근 후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55세 조기 퇴직으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손에 쥔 철수는 자신감에 넘쳤어요. 친구의 소개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제법 찾아왔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생겼거든요. 포기할 수 없었던 철수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이번엔 카페를 차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카페들과 경쟁할 수 없었거든요. 1년 만에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식에 손을 댔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주식 고수들의 조언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퇴직금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게다가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까지 합쳐 빚이 2억 원이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 순이와 딸 지연, 아들 민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퇴직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이렇게 많이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가족들한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었는데. 지연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계사무소에 취업했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요. 결국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모두 지연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요. 지연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자 만월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연의 월급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밤마다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특히 꿈 많던 딸 지연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회계사무소는 9시 출근이었지만 지하철 2시간 거리였거든요. 교통비를 아끼려고 가장 저렴한 경로를 찾아다녔어요. 점심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500원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연애를 시작했어요.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20대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연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월급 220만 원 중에서 집에 200만 원을 넣어야 했거든요. 남는 건 20만 원 뿐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예쁠 나이인데 화장도 하고 옷도 사야지. 어머니 순이가 안쓰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지금은 아빠 도와드리는 게 먼저예요. 지연은 씩씩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그런 지연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회계사무소 직장 동료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내 가족 빚도 함께 해결해 볼게. 준호의 프로포즈에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지연의 집안 사정을 알고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빚쟁이 집딸과 결혼해야 해요? 결혼하면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엄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빚은 제가 책임질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준호, 너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족과는 인연을 끊겠어. 한 달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준호도 지쳤어요. 매일 집에서 싸우느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든요. 결국 준호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셔서.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준호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오빠 가족도 소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준호는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등지고 살 용기는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지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괜찮아. 언젠가 나도 행복해질 거야.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결혼 꿈을 접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 철수는 딸의 파혼 소식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행복할 기회마저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 300만 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1년이 된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모여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철수와 순이, 지연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회사 동기 소영이랑요. 정말이야? 우리 민수가 드디어. 순이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어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대답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축하해요. 혼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해요. 아니야,
지연아,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 지연이도 자기 일을 생각해야 해. 일주일 후 지연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회사 근처 한식당이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수가 친구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부럽다. 아버지가 집까지 해주시고.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이 집 해주는 게 어디 있어? 너 진짜 복 받았다.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지. 아버지가 해주셨으니까 고마울 따름이야.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집을 해준다고요?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요? 빚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에요. 음식 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또 어디서 돈을 빌린 건 아닐까요? 그럼 빚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연은 불안해졌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간 지연은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빠, 오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은 전세라도 얻어야 할 텐데요. 걱정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철수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아빠, 혹시 또 돈 빌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빚이 더 늘어나잖아요. 아니야, 빚 안 늘어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일이나 해. 철수의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지연은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친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아버지가 집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무슨 돈으로요? 2년 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오빠, 커피 한 잔 할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하네. 민수는 지연의 진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줘요. 아버지가 정말 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왜 그런 걸 물어봐?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어요. 오빠가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집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민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월급 300만 원으로 무슨 집을 사요? 전세금도 최소 2억은 들어갈 텐데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되셨어.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로또? 1등 당첨이야. 15억 원.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로또 1등이라고요? 15억 원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고생한 건 뭐였나요? 언제 당첨된 거예요? 2년 전쯤. 너가 결혼 준비하던 그 시기였어. 지연은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혼자 빚을 갚아오던 그 시기에 아버지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나만 몰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지연이 너 남자친구를 못마땅해 하셨거든. 그 사람이 진짜 지연이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시험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너와 결혼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상태로 두어서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흘린 눈물과 희생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 시험 도구였다는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어. 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당장 가야 했어요. 아버지와 직접 얘기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표정을 보고는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로또에 당첨되셨다는 게요? 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아, 앉아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서서 들을게요. 언제 당첨된 거예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전 3월이었어. 내가 준호와 결혼 얘기하던 그때 말이야.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나만 몰랐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돈 때문에 널 선택하는 건 아닌지.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그럼 준호 오빠가 저랑 헤어진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오빠 부모님이 우리 집안 빚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도요.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걸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지연아. 아빠는 그 남자가 내 짐을 함께 져줄 사람 같지 않더구나. 진짜 널 사랑한다면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를 선택했을 거야.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나를 믿지 않으셨던 거네요.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2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점심도 굶으면서 돈 모았어요. 예쁜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면서 아빠 빚 갚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철수는 딸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널 위해서였어. 그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한다면 그건 아빠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준호 오빠가 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알고요. 하지만 부모님과 등지고 살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럼 이 2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은 뭐예요? 밤새워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번 돈으로 빚 갚은 거는 뭐예요?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2년간 자신이 겪은 고생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지하철 첫 차를 타던 기억이 났어요. 돈을 아끼려고 2시간씩 걸려서 출근했었죠.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 부러워하며 혼자 방에서 울던 밤도 생각났어요. 동기들은 하나둘 예쁜 옷을 사입고 연애를 즐겼는데 자신만 낡은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무엇보다 준호와의 추억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프로포즈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함께 미래를 그려보며 꿈을 꾸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준호 오빠 미안해.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헤어지던 날 지연이 한 말이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준호도 울먹였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시험이었다니요. 15억 원이 있었는데 왜 그런 시험을 했던 걸까요? 지연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순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해서 나가려고 했어도 지연이 붙잡았어요. 오빠도 앉아요. 가족회의 해야 해요. 김철수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어요. 평소 온순하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빠 15억 원이면 우리 집 빚 다 갚고도 10억은 남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오빠한테는 집을 사주시면서 왜 제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순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지연아, 아빠도 고민이 많으셨어. 내 남자친구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나도 아빠 말씀에 동의했어.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남자가 돈 보고 널 선택할 수도 있잖아. 지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2년 동안 고생한 건 다 쇼였다는 거네요? 저만 모르고 혼자 바보였던 거고요? 김철수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연아. 아빠는 정말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행복하길 바랐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왜 제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아빠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신 게 아니라 아빠 소유물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마음대로 시험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빚 때문에 걱정하며 잠 못 이뤘어요. 친구들 결혼식에도 못 갔어요. 축의금 낼 돈이 없어서요.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죄책감 들었고 예쁜 옷 하나 못 사서 늘 초라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이 가짜였다니요. 아빠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서 저 혼자만 고생하게 두셨던 거잖아요. 순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아빠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럼 엄마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계셨으면서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게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 지연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준호 오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돈 때문에 만났다면 왜 빚쟁이 집 딸과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그건 그 사람도 너를 진짜 사랑했다는 뜻이잖아. 결국 아버지 생각이 틀렸던 거고. 맞아요. 지연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준호 오빠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었대요. 저랑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지연은 준호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때 준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한테 한 말 알아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더 용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준호 오빠도 용기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그렇게 되면 그 남자가 돈 때문에 너를 선택했는지 진심 때문에 선택했는지 구분할 수 없잖아. 아빠, 그건 아빠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고 해도 그건 제가 겪으면서 깨달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상처받잖아. 상처받는 것도 제 몫이에요. 아빠가 대신 막아줄 일이 아니라고요. 지연은 일어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아빠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제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주셨어요? 왜 저 혼자만 속이고 시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준호 오빠를 그리워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아빠 때문이었다니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그 남자가 정말 널 사랑했구나. 이제라도 연락해보면 어떨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작년에 SNS에서 봤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기다리다가 포기했던 거예요.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제가 연락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겠죠. 지연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모든 걸 가족을 위해 바쳤어요. 그런데 가족은 저를 믿지 않았네요. 김철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제라도 그 돈 다 내게 줄 테니까. 용서요? 지연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용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그때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아빠는 지금도 준호 오빠를 시험한 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다만 결과가 아빠 예상과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하시죠. 지연의 말이 정확했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순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니?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면 힘들 때 함께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힘들었어, 지연아. 힘들었다고요? 15억 원이 있으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저 혼자만 힘들었던 거잖아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지연아,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아버지가 결혼 준비할 때 말씀해 주셨거든. 그래도 오빠는 혜택을 받았잖아요. 집도 사주시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보겠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꽝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김철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딸을 완전히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거였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어머니를 통해 전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피했어요.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순이는 중간에서 애를 태웠어요. 지연아, 아빠도 잘못했지만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정말 널 위해서였어. 엄마, 저를 위해서였다면 제게 물어보셨어야죠. 제 인생인데 제가 결정할 권리도 없었나요? 민수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혼 준비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지연의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배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2년간 자신이 희생한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결정이니? 저 이제 독립할 거예요. 이 집 나갈 거고요. 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철수가 일어섰어요.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가지 마라. 아빠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인연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곳에서요. 민수가 말을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지연이 오빠를 돌아봤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집까지 사주시잖아요. 저처럼 속은 적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이가 울면서 말렸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제발 가지 마라. 엄마도 아셨잖아요. 엄마도 저를 속이신 거예요.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원룸 알아볼 거예요.
한 달 안에 나갈게요. 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 다 넣어줄게. 제발 용서해다오. 아빠,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아빠는 저를 믿지 않으셨고, 저는 더 이상 아빠를 믿을 수 없어요.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지연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짜리였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가족들은 모두 나와서 도와주려 했어요. 그런데 지연은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삿짐도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책, 간단한 생활용품이 전부였거든요. 지연아,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김철수는 딸을 붙잡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였거든요. 새로운 집은 좁았어도 지연에게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지연은 야근을 더 많이 했어요. 주말에는 프리랜서 일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회계사무소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서 작은 세무사무소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지연은 저축에 매진했습니다. 하루 식비를 10,000원 이내로 제한했어요. 교통비도 아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어요. 모든 돈을 창업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지연은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가족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회사에서도 지연의 변화를 알아봤어요. 더 적극적이 되었고 업무 능력도 늘었거든요.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450만 원으로 올랐어요. 1년 후 지연은 드디어 작은 세무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꼼꼼한 업무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지연에게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어요. 고객 중 한 명이었던 건축회사 대표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지연의 진실한 모습에 반했어요. 지연 씨, 저와 저녁 식사 하실래요? 상훈의 고백에 지연은 조심스러웠어요. 준호와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훈은 달랐어요. 지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연 씨가 좋은 거리요. 2년 만에 지연은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연이 독립한 후 김철수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딸을 잃은 죄책감에 매일 술을 마셨어요. 15억 원의 로또 당첨금 중 민수 집 사는데 3억 원을 썼고 나머지 1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강남 땅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부동산 업자의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샀던 땅값이 조금 올랐거든요. 김철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산 땅들은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됐습니다. 김철수는 6개월 만에 8억 원을 잃었어요. 남은 4억 원마저 주식에 투자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주가 폭락하면서 2억 원을 더 잃었습니다. 결국 15억 원 중에 2억 원만 남게 되었어요. 민수의 결혼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비 신부 소영의 부모님이 김철수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을 우려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또 사업에 실패하신 거 맞니?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잘 해결하실 거야. 민수는 거짓말을 했어도 불안했어요. 소영의 아버지가 직접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하셔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산 집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 그건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결국 소영의 부모님은 결혼을 연기하자고 했어요.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동생 지연이 겪었던 상황을 자신도 겪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김철수는 술에 취해 지연의 세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에 들어선 아버지를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밖에 없다.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아빠,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지연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김철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15억 원을 다 날렸어. 이제 2억 원밖에 안 남았어. 민수 결혼도 취소될 것 같고,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어도 여전히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지연은 아버지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그 배신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빠, 제가 왜 아빠를 도와야 하나요? 김철수는 당황했어요. 지연아, 내가 내 딸이잖아. 딸이라고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빠는 저를 딸로 생각하셨나요? 2년 전에는 시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그때는 정말 널 위해서였어. 아빠, 저를 위해서였다면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야죠. 제 인생이니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15억 원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아빠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도 아빠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절망적이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도와줘. 아빠, 저도 지금 막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사실 지연에게는 도울 여유가 있었어요. 세무사무소가 잘 되고 있었고 상훈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연은 돕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 저는 이미 이 집안의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김철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연아, 그때는 화가 나서 한 말이잖아.
저는 진심이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제 남자친구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죠. 지연아, 아빠, 돈보다 중요한 건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연은 일어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도 이제 혼자 해결하세요. 지연아, 제발. 아빠,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말로 지연을 잃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하니? 내 오빠인데. 오빠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아빠가 해주신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집 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김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이제 김지연이 아니라 정지연이에요. 상훈 오빠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도 바꿨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가족이 아닌 남이니까요. 지연은 차갑지만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김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상훈과 결혼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김철수 가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세무사무소도 번창했고 상훈과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예쁜 딸도 낳았어요. 반면 김철수는 남은 돈마저 모두 잃고 다시 빚더미에 앉았어요. 민수의 결혼은 결국 파토났고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의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가려낼 뿐이었어요. 결코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걸 진작 알았어도 김철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바로 그런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세무사무소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어요. 상훈과의 사업도 번창해서 작은 빌딩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준호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어요. 지연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의 이별이 결국 더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준호와 결혼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의 행복한 삶은 없었겠죠. 운명이란 참 신기한 거라고 지연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자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상훈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에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존중해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야. 지연은 상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한편 김철수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순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거였어요. 가끔 김철수는 지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얘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어요. 내가 그때 딸을 믿어줬다면 어땠을까? 김철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왔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지연은 서류를 받으며 웃었어요. 좋아요. 검토해보고 내일 회의할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